네, 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요새 그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나 홀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 내 성격도 잘 알고 내 모자란 점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하고 함께 일을 하면은 굉장히 든든하죠. 하지만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친할수록 같이 일을 해보면 더욱 서운한 게 많아질 수도 있고요. 동상이몽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잘 아는 관계일수록 다투게 되면요. 그때 다툼은 정말 치열합니다. 굳이 다투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동업자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주비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각종 어려움이 발생할 때 나 혼자서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문제로 동업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고충사항,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동업계약서 이거 꼭 써야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디자이너 A하고 디자이너 B는요, 공동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동업관계를 하기로 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대학도 같이 디자인과를 졸업한 친구 관계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밤샘 작업도 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20대부터 알아왔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같이 공동 스튜디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A 디자이너는 좀 명확하고 분명한 걸 지향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B한테 야, 우리가 친구 관계긴 하지만 같이 일을 하는 관계니까 동업계약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좀 어색해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A가 출자금을 낼 때까지 B가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런 아무 말이 없으니까 A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계약서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B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미리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아예 남남처럼 하자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의 눈치를 살피고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래. 지금 당장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닌데 B하고 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니까 계약서가 대수겠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업자 관계에 있어서는요, 동업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하면요, 파트너한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자고 말을 해야 될까?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동업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 동업계약서 쓰기 싫어. 너하고 나 사이에서 무슨 계약서를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요. 동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동업계약서를 쓰는 건요. 동업관계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에요. 서로가 각자 역할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하고 정산자료는 투명하게 배분을 하고 각자 만들어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을 시키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시다 이런 약속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죠. 이렇게 동업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업자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너하고 내가 서로에게 무엇을 얼마나 믿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동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계약서도 없이 공동 스튜디오를 시작을 했다가 덜컥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특히 친한 관계에서 시작을 했다면 감정적으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킬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우리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요. 한번 시작한 동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만들어 보자. 신뢰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 신뢰를 문서라고 하는 증거로 남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동업계약서에서는요. 무엇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동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명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 그리고 동업자 인적사항 이건 기본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만일 출자를 하기로 했다면요. 무엇을 출자하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업을 하니까 돈을 내겠다라고 하면요. 돈은 그 금액 액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지급할 건지 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출자금을 넣지 못한다면요. 그 동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대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적는 게 좋죠. 당장 동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적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동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요. 어떻게 나누겠다. 수익 분배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서 분담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동업관계에서 이게 불분명하면요. 한 사람한테 대출을 거의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대출을 받을 때는 누구 명의로 얼마나 어떻게 받아서 자금을 출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를 해줘야 되죠. 다섯 번째, 동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을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냐 마냐 우리 언제까지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예요. 만약 동업관계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지의 방법,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뭐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산하는 절차도 사전에 약속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일곱 번째예요. 만약에 동업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업을 도저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동업자가 건강한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상속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일반 상속으로 가게 되면 내가 상속인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파트너가 사업을 인수하게 하는 방향이 차라리 나은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예요. 동업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비밀 정보나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필수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특히 동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디자인을 해왔는데 동업이 깨졌어요. 그런데 동업자였던 한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공동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해요. 그리고 막 공개된 장소에 가서 우리 디자인에 관한 비밀 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리성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의가 된 사안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수입니다. 동업관계이지만 각자 단독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동업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인, 즉 업무상 저작물이나 혹은 직무상 디자인 이슈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식재산권 약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개인 사업자 단계예요. 그래서 동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든 디자인은 내 저작물로 하고 싶고 동업자에게는 내 파트너가 동업의 목적에 맞게 내 저작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내용을 조항을 만들어서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독으로 만들었어요. 동업관계에서 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파트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도 공동저작물, 공동저작권 관계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요. 지분권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권을 나눴다. 남은 상태에서 동업관계가 해소가 됐다. 라고 하면요. 나는 그 지분권을 회수하고 싶어.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라면 단순히 업무상 저작물로 해서 법인에게 저작권을 귀속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나의 저작권으로 하되 법인이 그 저작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조율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죠. 공동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는요, 서로 대화도 정말 잘하고 소통도 원활해야 돼요. 동업계약이라는 것도 소통과 운영을 돕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업계약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웹사이트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